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독점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유럽과 남미를 대표하는 국가들의 공신력 높은 매체 기자들, 월드컵을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독점 정보, 현장 이야기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월드컵 G조 분석입니다. 브라질, 스위스, 세르비아, 그리고 카메룬이 속했는데요. 브라질은 이번 대회에서 자타공인 가장 강력한 우승모로 꼽히고 있죠. 화려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 6월 달에 한국에 와서도 좋은 매너뿐 아니라 화려한 축구,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정말 왜 브라질이 축구의 나라인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G조에서는 브라질 대표팀 담당 기자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브라질은 현재 피파 랭킹 1위이고 월드컵 참가국 중에서 역시 최고의 순위를 자랑하고 있는 톱시드 중에 톱시드입니다. 이번 시드에 들어간 팀은 피파 랭킹 15위의 스위스고요. 피파 랭킹 21위인 세르비아, 그리고 4번 시드가 피파 랭킹 43위인 카메룬인데 스위스와 세르비아가 2위를 다툴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16강 진출 확률, 배당률이 1.3배에서 1.4배 정도일 정도로 유력하고요. 스위스가 5.5배, 7배 정도 나오고 있고 세르비아도 6.5배에서 7배 정도니까 매우 팽팽해요. 스위스가 조금 더 유력하지만 충분히 세르비아도 올라갈 수 있다. 카메룬도 12배에서 17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25배를 책정한 것도 있기 때문에 카메룬이 완전히 밀린다는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이변을 아예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진 일정도 16강 진출 경쟁에서 중요한데요. 브라질은 11월 25일 금요일 새벽 4시에 세르비아와 첫 경기 치르고요. 스위스와 카메룬이 11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경기하거든요. 스위스가 카메룬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힘든 일정이 되겠죠. 게다가 12월 3일 토요일 동시에 열리는 새벽 4시 3차전에는 세르비아와 스위스 2위 결정전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G조는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브라질은 3전 전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준TV가 섭외한 브라질 대표팀 담당 기자는 로이터 통신의 통신원으로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유럽 축구계의 최전선에 브라질 대표 선수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는 그곳에서 매주 매순간 또 취재하고 있는 그런 유력 기자입니다. 브라질 대표팀의 담당 기자로 스포르티비에서 해설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페르난도 깔라스 기자라고 합니다. 페르난도 깔라스 기자는 현재 이탈리아 토리노 유벤투스 훈련장에서 카타르에 가기 전 사전 훈련을 하고 있는 브라질 대표팀 현장에 첫 번째 훈련까지 취재하고 바로 그곳에서 리포트를 전해왔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에 대한 깔라스 기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금 실망스러웠잖아요. 그 당시 4년 전 브라질과 지금의 브라질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페르난도 칼라스입니다.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당시 브라질 대표팀과 차이를 보자면 선수 구성면에서 다른데요. 당시 브라질은 일부 주축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고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지 못했어요. 당시 네이마르는 러시아 월드컵에 오기 전에 많이 시달렸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헌신했어요. 지금 네이마르는 화려하고 탁월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현재까지 혼란과 더불어 유럽 5대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에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도 절정의 폼인데요. 심지어 그조차도 브라질의 월드컵 기간 중에 벤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죠. 하나의 가정인 상황이지만요. 브라질 공격진에 하피냐, 안토니 비니시우스가 있는데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와 가브리엘 제주스도 대단한 경기력을 보이며 아스널을 프리미어리그 1위로 이끌고 있어요. 중원에는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프레드, 카세미루가 있죠. 정말 미친 스쿼드입니다. 브라질은 한 경기에 내 5명의 공격수를 기용할 수 있어요. 네이마르가 10번 자리에서 뛰기 때문이에요. 네이마르는 점점 더 바르셀로나 시절의 리오넬 메시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이마르는 완벽한 선수가 됐고 무엇보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월드컵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불과 1년 전이었죠.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에 패배하면서 준우승에 그쳤었는데요. 그때 전력으로 보자면 브라질이 명성만큼 그렇게 강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1년 만에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브라질 당시 아르헨티나에 졌던 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겠습니다. 1년 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에 패배했던 당시와 비교를 하자면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에베르통은 이번 대회에 뽑히지 못했어요. 브라질의 플라멩고에서도 주전에서 밀렸죠. 코파 아메리카에선 에베르통이 주전이었어요. 비니시우스도 아직 잠재력이 터지지 못했고 호드리구도 그랬죠.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와 가브리엘 제주스는 좋은 시기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고요. 겨우 1년 반 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의 브라질 대표팀과 지금의 대표팀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브라질은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이에요. 지난 시즌부터 1년 반 사이에 떠오른 선수들이 중심이 된 이번 브라질은 굉장히 어린 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월드컵을 준비하기에 완벽한 폼을 갖추고 있죠.
피지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모든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최고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월드컵 개막을 2주 앞두고 2명의 선수가 부상을 입기는 했어요. 파케타와 히샬리송인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는데 문제될 게 없고요. 브라질 대표팀의 전술적인 특징은 어떨까요? 우리가 6월 달에 지켜봤던 대로 굉장히 현란한 축구를 보여줬는데요. 그 디테일에 대해서 칼라스 기자가 설명합니다. 치치 감독은 두 번째 월드컵을 치릅니다. 1982년과 1986년에 텔레 산타나에 이어 연이어 월드컵을 지휘하는 브라질 대표팀 감독이 됐어요. 치치 감독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아주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당시 부상 선수 발생 문제에 전술적으로 너무 고정적이고 경직된 모습을 보였죠. 이번 브라질 대표팀은 전술적으로 명확한 형태가 있지는 않습니다. 5명의 공격수를 기용하는 클래식한 4-3-3 포메이션으로 볼 수 있어요. 네이마르가 공격수도 될 수 있고 미드필더도 될 수 있는 4-4-2를 쓰기도 합니다. 틀에 갇히지 않는 축구이며 15명에서 16명의 선수가 완벽하게 자신의 성향을 입힐 수 있고 팀으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게 구성됐어요. 브라질 대표팀 정말 화려한 스타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선수들 중에 누가 선발 선수, 누가 주전 선수일까요? 칼라스 기자가 브라질의 베스트 11을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선수가 주전으로 뛸 수 있을지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네이마르조차도 초반 경기는 교체될 수 있어요. 치치 감독이 경기에 따라 구성할 겁니다. 브라질은 매 경기 같은 라인업으로 나서는 팀이 아닙니다. 브라질은 대표팀 선수들끼리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마치 음악의 한 곡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마치 클럽팀처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게 이번 브라질 대표팀의 아주 큰 이점입니다. 정해진 주전이 없을 정도다. 누구든 벤치에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최고의 스타는 역시 네이마르겠죠. 브라질 대표팀 최고의 스타 네이마르에 대한 칼라스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질 대표팀 최고의 선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네이마르입니다. 바로 비니시우스 역시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지난 시즌에는 네이마르보다 좋아 보이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최근 활약은 네이마르가 단연 좋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비범한 선수죠. 네이마르는 아직 30세이지만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일 수 있어요. 지금보다 월드컵을 더 잘 치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겁니다. 브라질 대표팀의 또 다른 주목할 선수는 누구일까? 워낙 화려한 공격수들이 있지만 수비수들도 만만치 않다라고 칼라스 기자가 자랑했는데요. 또 다른 주목 선수들로 수비진을 꼽은 칼라스 기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수비 조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호흡을 맞추기도 했고 티아고 실바와 마르키뉴스입니다. 티아고 실바는 지금 첼시에서 뛰고 있는데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풀백들은 알렉스 산드로와 다닐로,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는 2명인데 힘이 좋습니다. 미드필드는 메뉴의 카세미로와 프레드가 구성하는데 다른 선수들이 자유롭게 전진할 수 있는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칼라스 기자, G조판도 어떻게 볼까요? 브라질이 가뿐히 16강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했는지 2위로 16강에 오를 팀들에 대한 칼라스 기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전 브라질이 이번 대회에서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유럽 팀들을 놀라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대회 4강에 모두 유럽 팀들이 올랐죠. 하지만 G조는 까다로운 조라고 생각합니다. 세르비아는 포르투갈을 제치고 유럽 예선 1위로 본선에 직행했죠. 스위스도 스페인과 경기에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했고 직접 그 경기를 보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와 세르비아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 같아요. 브라질이 조 1위로 돌파하고 스위스가 2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브라질이 G조에 있고 한국이 H조에 있죠. 만약에 브라질이 1위로 올라가고 한국이 2위로 올라간다면 16강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6월 달에 있었던 네이마르와 손흥민의 그런 우정이 월드컵 현지에서도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칼라스 기자는 워낙에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16강에 만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을 넘어 쉽게 우승까지 갈 거라는 브라질에 대한 전망, 칼라스 기자의 월드컵 우승 기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전 이번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브라질 대표팀 선수단의 전력 구성은 다른 참가국 대표팀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의 브라질 대표팀은 스펙터클을 갖고 있습니다. 치치 역시 훌륭한 감독이고요. 코린치안스 감독으로 이룬 성과도 그렇고 브라질 대표팀에 부임해서 남미 예선도 잘 해냈습니다. 브라질은 카타르의 9명의 각기 다른 개성의 공격수를 데려가지만 실점도 내주지 않는 팀입니다. 수비진도 스펙터클한 면면을 갖추고 있어요. 밀리탄까지도 벤치에 있어야 할 정도죠. 에데르송과 알리송은 세계 최고의 골키퍼 2명인데요. 알리송 때문에 에데르송이 벤치에 있어야 합니다. 카세미로가 앞에서 보고해주는 브라질은 수비도 견고해요. 프레드가 전진할 수 있죠. 브루누 기마랑이스는 뉴캐슬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기마랑히스는 경기 도중 투입되어 터치와 퀄리티를 중원에 더할 수 있습니다. 카세미로가 원볼란치로 서는 형태로요. 전치치 감독이 구축한 시스템에서 브라질의 최대 장점이 유연성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지금 절정의 폼이고요. 폭발력을 갖추고 있어요. 네이마르는 브라질 대표팀의 스타 중에서도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번 대회는 이전 월드컵처럼 네이마르가 두 골을 넣지 못할 수 있어요. 하피냐가 오른쪽에 있고 비니시우스, 제주스도 앞에 있죠. 호드리구도 있고요. 네이마르를 중심으로 브라질은 아주 많은 공격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전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거라고 생각해요.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우승할 거라고 봅니다. 상대팀을 지배하면서 통산 6번째 우승을 이룰 것입니다. 토리노에서 인사드립니다. 카타르에서 또 만나요. 한준TV도 모든 조의 16강 진출팀 예상해보고 있는데요. G조에서는 브라질이 1위, 스위스가 2위로 돌파할 것 같아요. 세르비아도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예선 내내 좋은 활약을 펼쳤던 두샨 타디치 선수, 이 선수가 2선의 핵심인데 이 선수의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스위스의 수비가 더 탄탄하고 전반적인 조직력이 좋다는 것들을 봤을 때는 세르비아와 스위스가 엇비슷하게 경기를 하겠지만 스위스가 조금은 이제 앞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르비아가 올라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죠. 한준TV는 2022 카타르 월드컵 현지 기자들, 월드컵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해외 기자들의 이야기 독점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준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 독점 콘텐츠들을 선공개로 먼저 보실 수 있고요. 또 한준TV가 현지 기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준TV 멤버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